학생들의 기숙사에는 직방제와 돈선제가 있다. 직방제는 경위, 칙내, 의, 방외를 줄인 말인데, 여기서 내는 마음을 말하고 외는 행동을 말합니다. 경으로서 공경함으로써 안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이게 경위 칙내이고, 의로움으로써 행동을 바르게 한다. 이게 의 방외이다. 돈선제는 돈본 선속의 줄인 말인데, 근본을 돈독히 하고 풍속을 설하게 한다. 이 말은 여기에 모시고 있는 박한주 선생의 말씀이다. 김종직과 유자광의 악연으로 인해 무사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실체를 한번 살펴봅니다. 남이 장군은 태종의 외손으로 이시해의 난등에서 전공을 세우고 세조의 총애를 받으며 28세에 병조 판서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그런데 예종이 즉위하자 예종은 또 남이 장군을 싫어했습니다. 그리하여 병조 판서에서 밀려나 좌천되었습니다. 남이 장군은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백두산석 마도진이요, 백두산 돌이 닳도록 칼을 갈고 두만강수 엄마무라, 두만강 물이 마르도록 말을 먹인다. 남아20 미평국이면, 남아20의 나라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면 후세 수칭 대장부라, 후세 노가 대장부라 하리요. 이때 곁에 있던 유자광은 이 시를 듣고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미평국을 미덕국으로 고쳐서 남이가 영모하려 한다고 고변했고, 결국 남이는 영모 혐의로 처형이 됐습니다. 오랜 시일 후에 남이의 후손 남공철이 노력해서 순조 때 신원이 됐습니다. 김종직은 함양 군수로 있을 때 이 도덕과 의리를 중시하는 인물이었던 김종직은 함양 학사루에 걸려 있었던 유자광의 시판을 떼어냈습니다. 그 남이를 죽게 만든 간사한 인물로 생각했기 때문.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정의감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유자광 입장에서 보면 공개적인 모욕이 되었던 것이고, 사림의 도덕적 우월감이 드러난
행동이었으며 또 유자광이 서울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깔보는 태도로 느껴졌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감정은 단순한 정치 갈등을 넘어 깊은 원한으로 쌓여갔습니다. 김종직은 조의제문을 썼는데 끝으로는 중국 초나라 의제를 추모하는 글이었지만 많은 이들은 그 안에 세조의 왕위 찬탈을 에둘러 비판하는 뜻이 담겼다고 보았습니다. 김종직이 죽은 뒤 그의 제자 김일손은 이 글을 사초에 실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일손의 사초에는 홍구 대신들의 여러 비행과 전행도 기록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이극돈이 성종실록청이 개설됐을 때 당상관이 되어서 사초를 살펴보니 자신의 부정과 비행이 적혀 있어 이극돈은 불안해졌다. 바로 이 점에서 유자광과 이극돈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유자광에게는 김종직 계열 살인에 대한 오래된 원한이 있었고 이곡돈에게는 사초를 막아야 할 현실적 이유가 있었다. 두 사람은 연산군에게 조의제문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였다. 연산군은 경로했고 세조의 왕위 찬탈 문제를 건드린다고 여겼다. 1498년 그리하여 첫 사화인 모사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김일손을 비롯한 많은 살인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유배되었다. 이미 세상을 떠났던 김종직은 부관 참시를 당했다. 그러나 사화를 주도한 이들도 끝이 좋지는 않았다. 이극돈은 결국 파직되었고 유자광 역시 연산군이 밀려나고 중종이 되었을 때 유배되어 눈이 멀었고 비참한 최후를 맞아 곧 죽었다. 두 아들마저 장례를 외면했다. 모사화는 훈구파와 살인파의 크게 보면 권력투쟁이었고 직접적으로는 사초를 둘러싼 이해관계였다. 유자광이 그 핵심 역할을 했는데 서울 차별에 대한 상처도 있었고 살인의 도덕적 우월의식도 내포되어 있었다. 공개적인 모욕과 이러한 오래된 원한, 또 연산군이 명민하지 못한 사리판단, 이런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결국 역사는 명분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의 감정, 자존심, 두려움, 그리고 기억된 모욕이 정치를 흔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선비들의 피가 흘렀다. 이게 역사였다.
정리 1. 조선전기 관리 승리학계는 두 그룹이 있었다. 공신 관리 중심의 훈구파는 사장, 신문과 문학을 말하고 과거 감옥 중심의 현실 정치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방 선비 제지 사족 중심으로 살인파, 이들은 경학을 중시했는데 경전 해석, 학문과 덕행을 중시하는 사람 되는 공부를 더 중시한 쪽. 살인파의 항맥은 고려말 정몽주 길제로 계승되어 조선시대 들어와서 김숙자, 김종직의 아버지, 그리고 김종직이 계승하여 조선살림의 사조가 되었고, 김종직의 제자들 중심으로 김굉필, 정여창, 김일손, 조광조 등으로 이어졌다. 모사와 원인에 대해서는 위에서 많이 이야기했고,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나. 김종직은 부관 참시되었고 무덤의 관이 파헤쳐져서 시신의 목을 뼈다. 김일손, 권오복, 권경류, 이목, 허반 등은 능지처참 사용되었고 강겸, 곤장을 맞고 관노가 되었고 고하지 않았다 해서 불고지제, 장류, 곤장을 맞고 기양간 사람들, 표현말, 홍한, 정여창, 강경서, 이수공, 정희량, 정승조, 또 김종직의 단순한 제자라는 이유로 곤장을 맞고 기양을 간 사람들은 이종준, 최보, 이원, 이주, 김굉필, 박안주, 임희재, 강백진, 강혼, 이계명 등. 파직된 사람은 어세겸, 이극돈, 유순, 윤효손, 김전, 또 사화를 일으킨 장본인인 이극돈도 파직이 되었고, 좌천된 사람은 홍기달, 조익정, 허침, 안침 이런 분들이고, 유자광만이 위세당당하였는데, 그러나 그것도 시간 문제일 뿐이고 중종 때 가서 귀향을 가고 눈까지 멀어 곧 죽고 말았다. 대제학이 갈릴 때, 대제학은 예문관, 홍문관의 장인데 상임은 아니고 다른 직을 보면서 겸하는 직책인데 학문이 높다는 아주 명예가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 대제학이 갈릴 때 전례로 후임을 청구하였는데 모두 김종직이 될 거라고들 생각을 했는데 이 전임 대제학 서거정이 김종직을 좀 시기하여 홍기달을 후임으로 추천했다. 김시섭이 시를 짓기를 평생에 가소로운 일은 홍기달이 문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김시섭이 그 서거정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내용이었고, 그러나 사실 홍기달도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연산군 때 그 스스리 푸른 연산군을 향해서 모사화 직전에 10가지 폐단을 지적했던 사람이고, 연산군이 홍기달의 손녀딸을
공중에 들이라는 명이 있었는데 그걸 거절하여 결국 홍기달은 죽음을 당했고 문장도 상당히 능했고 강직했습니다. 또 홍기달은 나는 죽어도 원통함이 없다. 내가 막 이만한 자리에서 그동안 나라에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입었는데 뭐 이 정도 살다가 막 가는 것도 괜찮다 할 정도로 대범했다. 4번 김종직의 문화의 박안주는 또 어떤 사람인가? 김종직과 함께 여기에 이 예림수원에 모셔진 인물인데 이분도 괜찮은 사람. 연산군 때 간관인데 그 언론 활동을 하는 간관인데 연산군이 비원 안에서 용봉 장막을 치고 말을 달리니 전하께서는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항의를 하니 연산군이 노하여 용봉 장막이 내 것이냐? 그러니까 이 박안주가 그것은 다 백성의 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임금의 개인 물건입니까? 이렇게 막 대들었다고 할까요? 강경한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오사화 때 기양을 갖고 결국 갑자사화 때 처형이 됐던 인물이고 여기에 함께 모신 신계성은 배설한 적이 없는 제야 선비인데 아마 김종직의 여림소원을 건설하는 데 많이 기여를 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상